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결심을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사랑 앞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특이한 무한리필 집에 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고기들이 많고요. 맞아, 여기가 코스를 선택해서 무한리필로도 드실 수가 있는 식당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커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던데 사실 저희는 막 크게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되게 싸우고 심하면 파혼까지 가는 경우를 본 적이 또 있어요. 라면이 나와서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조심히 먹어요. 너무 맛있지. 정말. 난 아직 멀었다. 그걸 생각을 못했어. 괜찮은데요? 라면이 너무 맛있다. 오늘 여기 선택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칭찬해. 괜찮네.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이거 방금 뒤집은 거고. 이거 너무 탔다. 내가 먹을게. 탄 거 먹어도 되는데? 탄 거 나 좋아해. 아니야. 너무 아니야. 타고 먹으면 안 돼. 그럼 태워 먹어요. 뭐. 태워서 먹어야 돼. 탄거 좀. 아무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싸우고 이제 파혼 위기까지 가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대.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조금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례지만 여보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뭔가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혼 준비는 너무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식장 예약, 선착장 디자인, 하객 명당 정리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하는데 배려가 아니라 책임 회피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러다 결혼식도 나 혼자 할까봐 두렵대요. 근데 그거는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하나가 안 중요하던 건 아니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상의를 한다고 한들 여보는 좀 내 의견을 많이 따라주려고 하는 스타일이지만 다른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 같은 경우 얘기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얘기 나누는 것 자체에 에너지를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얘기 나눠봤자 뭐 의미 없는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애초에 너가 결정해. 난 따를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이런 의도일 수 있고, 여보의 주관, 내 주관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붙어있는 상태로 의논을 하면 괜찮아요. 카톡이나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 데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보단 여보가 좀 더 꼼꼼한 편이니 여보가 애초부터 알아보는 게 어쨌든 여보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되고 어떠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둘 사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현명한 길이지 않나. 요번 말이 공감이 된다. 남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국 여자 말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굳이 의견을 내기도 조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여자분께서 오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이러면은 남자분들도 분명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하는 대로 불편 금화 없이 따를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남자분도 충분히 그러실 거란 말이지. 근데 결혼은 어쨌든 남자 입장이 중요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엄청 예뻐 보여야 되고 주인공처럼 보여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기준들이 높을 수밖에 없지. 남자는 기준치가 낮은데 여자는 기준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도 여보가 그런 걸 많이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미안하면서 고맙고, 뭔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그냥 여성분이 어떤 걸 찾아보고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 오면 리액션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들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사실 사진 셀렉도 제가 혼자 가서 했었고, 왜냐하면 같이 되는 날짜를 맞추면 거의 고정분이 결혼식 직전에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되는 날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웨딩홀을 바꾸면서 그 웨딩홀 새로운 곳을 상담을 할 때도
시간이 안 맞아서 여보 제가 먼저 먼저. 상담을 갔었어요. 사실 나는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형 열심히 들어주고 뭔가 물어보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내가 못 해주는 부분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좀 상쇄된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많이 부족했긴 했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처해진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라면 좀 줄까? 배불러요. 여보 이거 돼지 껍데기 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요즘은 반반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또 현실은 다르잖아요. 결혼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이 좀 궁금해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둘이 상황이 둘 다 힘들지가 않아 비슷한 처지면 그냥 5대5로 하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한 것 같고 그렇지가 않아. 좀 격차가 커. 본인 둘뿐만 아니라 집안의 그런 차이도 커. 그러면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건데 집안의 격차도 좀 크면 좀 더 여유로운 쪽이 많이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올 때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을 결심했고 또 여자 입장에서 왜 결혼을 생각했는지 이런 순간을 생각하다 보면 돈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5대5를 지향하되 완벽하게 5대5라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너무 정도 없고 민지가 더 내는 경우도 있고 제가 더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민지가 뭘 하면 다음에는 제가 그럼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의 5대5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는 거 완전히 5대5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5대5로 합의를 봤다고 한들 분명히 서운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랑 앞에서 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하고. 아무튼 제 생각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스드메 문제로 싸우는 거. 신랑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음. 이렇게 되면서 자꾸 싸우게 된대요. 본인은 예복도 대충 할 거고 음. 이제 사진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웨딩이라서 서운하대요. 방금 얘기 속에 여자분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고 했잖아.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면 그 남자 조금 그냥 양보해서 여자 의견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는데 사실 여자가 스테메로 비용을 아무리 쓴다고 한들 세 개 합쳐서 500 언더이지 않을까? 천이라고 알려줘요. 천이면 조금은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완전 막 못하게 막 이렇게 싸워가면서 막 이렇다기보다 현명하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으니까 천이나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의 비용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낮춰서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지 여자분도 남자분의 그런 걸 배려해서 금액대를 낮추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보 생각은 그래도 좀 여자 쪽의 의견을 들어줘라 이런 말인 거죠. 그쵸, 꿈이었다는데. 근데 남자가 어릴 때부터 반대로 나는 결혼할 때 최대한 금액을 아끼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꿈인 사람은 없잖아. 어릴 때부터 결혼식에 돈을 좀 아끼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쪽에 그걸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꿈이었다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랑 좀 더 연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돈이야 사실 아끼고 벌면 되니까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평생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결혼인데 결혼함에 있어서 엄청난 사치와 낭비는 없어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더 아끼려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참고 저희는 반대였어요. 저는 아끼지 않고 신랑은 편안한 결혼인데 조금 더 쓰자 이런 주의였고요. 맞아. 저는 약간 한 번 하는 건데 그냥 하자. 더 벌면 되지. 한 번 하는 거잖아. 후회 없이 하자. 약간 이런 주의였죠. 아 이런 것도 좀 현실적인 고민이다. 집 마련 방식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는 건데요. 근데 신랑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자고 하는 주의고 신부는 부담이 덜한 전세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이건 그 당시에 나라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남자분의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를 도와주셨고 그 둘이 합쳐서 얼마가 있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야 여기가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도와주시고 둘이 합친 금액이 3억이야. 근데 매매를 생각하는 금액이 막 7억이야.
갖고 있는 것보다 대출받아야 되는 금액이 커. 그럼 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매매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도와주신 거 플러스 부부 합산 3억이 있어. 근데 매매가 5억짜리야. 그럼 2억만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대출받는 거라면 매매를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이 집이 값어치가 내려가지 않을 집 같으면. 어쨌든 네. 그거는 현실적인 뭔가 금액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맞아요.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이런 거. 맞아요. 남자분들 제일 현명한 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길입니다. 아기가 생기면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은? 마지막 하나 먹을래요? 네.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 아이가 생기면? 가겠죠? 그쵸? 그렇죠.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 우리 사랑? 아이한테로 다 쏠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가 그 부부의 전부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 부부를 기반으로 아이가 생긴 거지.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그런 걸 잊고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대답이랑 또 이제 기초가 되는데,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결심했고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고 이 사람의 프로포즈를 왜 승낙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아. 어떻게 알았지? 뭐야? 표지. 이게 바로 호흡. 일단 나가면서 좀 걸을까?